제가 30년간 피땀 흘려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 날 통장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이게 전부라고요? 3억이 넘어야 할 퇴직금이 고작 8천만 원. 그것도 분할 지급이라며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30년을 바친 충성의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라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우리 시니어 세대가 퇴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1994년 제가 26살 때의 일입니다.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 대한민국이 한창 경제성장의 기세를 타고 있던 그 시절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난에 허덕이다가 운 좋게 중견 건설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죠. 김군,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할 생각인가? 평생입니다. 회사가 저를 버리지 않는 한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월급이 85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취방 월세 30만 원 내고 집에 용돈 20만 원 드리고 나머지로 간신히 생활했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야, 김 과장.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짭짤해. 30년만 다녀봐. 집 한 채는 건질 수 있을 거야.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믿고 정말 30년을 버텼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도 버텼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정리해고 당할 때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야근, 특근은 기본이었죠.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제대로 못 갔어요. 결혼한 지 3년 차였는데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 회사가 더 중요해? 아니면 가족이 더 중요해? 지금 열심히 해놔야 나중에 편해져. 조금만 참아줘. 그렇게 말하며 또 야근을 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더 많은 퇴직금을 위해서 말이죠. 차장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며 연봉도 조금씩 늘었어요. 하지만 집값은 그보다 더 빠르게 올랐죠. 그래도 퇴직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퇴직금만 잘 받으면 강남 아파트도 꿈이 아니야. 그런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19 때도 회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죠. 30년 근속이면 회사에서도 함부로 못 자를 거라고 믿었어요. 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이 부족했어요. 대출을 받으면서도 퇴직금으로 다 갚을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딸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식장, 신혼집 마련비까지 대출로 해결하면서 몇 년 후면 퇴직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초 드디어 정년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55세 정년이었거든요. 인사팀에서 퇴직 관련 설명회를 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김 부장님, 30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금 계산해 드릴게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도 두근두근 뛰었죠. 평균 임금이 월 550만 원이고 30년 근속이니까 대략 3억 2천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정말요? 3억이 넘는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30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퇴직금이 3억이 넘는데 이제 대출도 다 갚고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럼 제주도 여행이라도 한번 가볼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 다음 몇 달간은 퇴직 후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어요. 대출 상환 계획도 세우고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죠. 드디어 퇴직일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30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김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퇴직금 많이 받으셔서 편하게 사세요. 고맙네. 30년 동안 즐거웠어. 그렇게 인사하고 인사팀의 퇴직금 수령 절차를 밟으러 갔습니다. 김 부장님,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서류를 받아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 이게 퇴직금이 8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그거요.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우선 30%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3년에 걸쳐서. 잠깐만요. 분할 지급이 뭔 소리예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아, 지난달 임직원 공지사항에 올라갔는데 못 보셨나요? 회사 자금 사정상.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을 바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그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얼마죠? 일단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3천만 원요? 3억이 3천만 원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0년 동안 꿈꿔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아마 내년부터 조금씩? 확실한 건가요? 그, 그건 장담은 못 드리겠네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떻게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됐어? 퇴직금 받았어? 아내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는데 그래? 3억 넘는다고 했잖아. 3천만 원. 뭐라고? 3천만 원? 농담하는 거지? 아내의 표정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을,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고작 3천만 원이라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대출금이 1억 5천만 원, 아들 결혼 준비금으로 약속한 5천만 원, 당장 생활비도 필요하고. 아빠, 괜찮아? 뭔가 일이 있었어?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55세에 다시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사업할 자금도 없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같이 퇴직한 동기가 연락을 왔어요. 야, 너도 퇴직금 제대로 못 받았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말이야. 뭐가? 변호사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명백히 불법이래.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정말? 그 다음 주에 노무사를 만나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민사소송도 준비하세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개월간의 법적 다툼 끝에 결국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30년을 회사만 믿고 살았던 제가 바보였어요. 회사는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지금 5, 60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퇴직금, 연금, 이런 건 남이 관리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챙겨야 해요. 회사를 믿지 말고 법을 믿으세요. 그리고 퇴직 준비는 3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해요. 저처럼 막판에 허둥대지 마시고 말이죠.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이에요. 회사를 위해 가족을 희생하지 마세요. 30년 후에 회사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지만 가족은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회사를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퇴직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저처럼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미리 준비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더더욱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55세에 새로 시작한 사업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퇴직금으로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지,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한 솔직한 이야기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